아이고 이제 집에 가네. 설 명절에 아드님 댁에 외박을 나가셨다가 요양원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이 어르신이 차 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드님이 한참을 말없이 운전만 하셨다고 해요. 어르신이 왜 요양원을 집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요양원을 집이라고 느끼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3가지, 9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명절 외박, 사랑은 가득했는데 어르신은 왜 불편하셨을까? 그 아드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아드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외박을 나가셨습니다. 평소에 자주 못 뵙는 어르신과 명절만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어서 작정하고 효도를 하려고 모시고 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드님은 어머니와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다 보니까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되는데 아드님은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식사 보조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가 드시는 속도, 드시는 양, 좋아하시는 반찬이 뭔지 그런 거를 아드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어르신은 아드님한테 미안해서 말씀도 못 하시고, 아드님은 어르신이 불편하신 걸 눈치채면서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서로 힘든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랑은 가득한데 몸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외박을 마치고 저희 요양원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어머니가 차 안에서 그러신 거죠. 아이고 이제 집에 간다. 아드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가가 빨개졌어요. 섭섭하셔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우신 거예요. 어머니가 요양원을 집이라고 느끼실 수 있다는 사실이요. 치매 어르신이 요양원을 집이라고 느끼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은 몸이 편한 겁니다. 치매 어르신의 하루는 작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기저귀 갈기, 식사 보조, 목욕, 체위 변경, 약 복용, 화장실 이동. 이 작은 일들이 그날 어르신 기분을 좌우해요. 기저귀가 제때 교체되지 않으면 피부가 상하고, 식사 보조가 서투르면 사례가 들리고, 목욕이 급하게 이루어지면 무서운 거죠. 저희 요양원에서는 이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4-5분을 돌봅니다. 법적 기준으로 따지면 요양보호사 1분이 7에서 8분을 돌보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한 사람이 감당하는 숫자를 낮춰둔 거예요. 치매 어르신 돌봄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저귀 1번 갈아드리는데도 어르신 기분을 살피면서 천천히 해드리는 것과 급하게 해드리는 것이 다르고, 하기 싫다고 떼를 부리셔도 설득을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어르신은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지 느낌은 예민하시거든요. 오히려 더 예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봐드리는 사람이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어르신이 그 요양원을 집이라고 느끼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됩니다. 2번째 요인은 어르신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어르신이 당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양원에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어르신이 자식들한테 하시는 말씀은 거의 비슷하죠. 나는 괜찮아. 너나 잘해. 그런데 저녁 어스름에 창가에 혼자 앉아 계실 때 옆에 조용히 누가 앉으면 다른 말씀이 나오죠. 젊었을 때 못 해본 게 있었다는 얘기, 남편한테 서운했던 얘기, 먼저 간 동생 이야기, 자식들한테는 평생 한 번도 못 하셨던 이야기들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경우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치매가 진행이 되면 최근 기억은 흐려지지만 오래된 기억 혹은 감정적으로 강렬한 기억은 오히려 또렷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날의 이야기, 결혼하던 날, 먼저 떠나보낸 가족 이야기, 치매 어르신 속에 그 기억들이 떠오르시는데 그걸 풀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어르신은 혼자 그 기억 속에 갇히시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요양원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은 입소자 100명당 1명입니다. 이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어르신 100분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하루 종일 서류 업무만 하겠죠. 어르신 옆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그 기준에 5배를 뽑아놨습니다. 왜요? 이 사회복지사가 서류에서 벗어나서 어르신 한 분 한 분 옆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요. 어르신이 말씀하신 그 고향 바닷가 사진을 찾아서 방에 걸어드리는 거, 아니면 좋아하시던 노래를 프로그램 시간에 틀어드리는 거, 먼저 간 동생 기일에 국 한 그릇 따로 올려드리는 거, 이런 일들은 사회복지사가 시간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치매가 있으신 어머님이 저희 요양원에 오신 지 한 달쯤 지나면 면회 오신 자식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복지사 선생님이 내 얘기 참 잘 들어준다고요. 자식분들이 놀라서 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안 하셨던 얘기를 여기서 다 하신다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자식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으신지 여기 와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일상이 예측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이 치매 어르신에게는 특히 결정적인데요. 치매 어르신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낯선 겁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 낯선 시간표. 치매가 진행이 되면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이 자주 바뀌면 어르신 뇌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긴장이 오래가면 불안해지시고 불안이 쌓이면 공격적인 행동이나 배회 같은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반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곳은 치매 어르신에게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누구와 산책을 하는지, 점심 메뉴가 뭔지, 오후 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녁 식사 후에 누가 방에 들러서 인사를 건네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할 때 치매 어르신은 비로소 편안해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이 설날에 아드님 댁에서 불편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치매 어르신에게 아들 집은 낯선 공간이에요. 화장실이 어딘지, 주무시는 방이 어딘지, 식사 시간이 언젠지 모든 게 요양원과 다릅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힘드셨겠지만 그보다 더 힘드셨던 거는 모든 게 낯설다는 거였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오시면서 이제 집에 간다 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에게 요양원은 예측 가능한 공간이었거든요. 그 반복이 어르신에게는 안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요양원은 미음자 복도 구조로 지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배회하셔도 원을 따라서 걷다 보면 다시 방 앞으로 돌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댁에서 쓰시던 소형 가구, 이불, 베개를 가져오시라고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 방 한쪽에 집 냄새가 밴 이불이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어르신 불안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치매 어르신에게 예측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요양원이 갖출 수 있는 가장 큰 배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인이 따로따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르신이 몸이 편하려면 그 어르신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르신이 마음이 편하려면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향을 파악해두는 사람인 거죠. 어르신 일상이 예측 가능하려면 그 어르신의 하루 리듬을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때 표정이 밝아지시는지, 저녁에 누구와 이야기할 때 편안해 하시는지 이걸 기억하고 매일의 계획에 반영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법적 기준의 5배로 뽑은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서류에 묻혀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다 안 돌아가거든요. 부모님 요양원을 알아보실 때 이것만은 꼭 물어보세요. 여기 사회복지사는 몇 분이시냐? 그 답이 어머니가 거기서 어떤 하루를 보내실지 말해줄 겁니다. 요양원은 고려장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방식입니다. 고려장이라는 말은 갖다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돌볼 사람 없는 데다가 두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보호자분들이 찾으시는 요양원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좋은 요양원에는 어르신 몸을 매일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가 있고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어르신 일상을 일정한 리듬으로 유지해드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낯설어하지 않으시도록 지어진 공간이 있고 댁에서 쓰시던 물건을 가져와서 방을 꾸며드릴 수 있는 배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려장입니까? 고려장은 사람 없는 곳에 두고 오는 거고 요양원은 사람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저희 요양원으로 돌아오시면서 아이고 집에 가네 하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 어르신은 요양원을 집이라고 느끼신 거예요. 왜요? 몸이 편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매일의 일상이 예측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요양원을 시작한 건 외할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였어요. 요양병원을 1년에 2번씩 옮겨 다녀야 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모시려고 요양원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외할머니를 모시기 전에 요양병원에 계실 때는 면회를 주말마다 갔어요. 그때마다
외할머니는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하세요. 너 바쁠 텐데 나 괜찮다. 외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보고 그리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외할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안 하신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외할아버지 이야기, 젊어서 못 해본 것들, 당신 오빠 얘기 이런 것들이요. 외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안 하신 거였습니다. 손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셔서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남기신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았다. 고생한 거는 외할머니신데 왜 저한테 그러셨을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는 끝까지 저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해주신 저희 외할머니 얘기, 할머니가 저한테는 차마 못하셨던 이야기, 그것이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를 법적 기준의 5배로 뽑는 이유입니다. 저 같은 보호자분들 한 명이라도 덜 만들고 싶어서요. 부모님 요양원을 찾으시면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그 마음, 그게 이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좋은 것을 찾으시는 거고, 좋은 곳에서는 어머니가 자식한테 못하셨던 이야기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결정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외할머니 말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니까요. 그런데 직접 모시는 것만이 절대 효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편안하실 수 있는 곳, 부모님이 집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도 깊은 효입니다. 요양원을 고르실 때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어머님이 몸이 편하실 수 있는 곳인지,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드릴 사람이 있는 곳인지, 그리고 어르신 일상이 매일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곳인지, 이 3가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지, 좋은 사람들 품에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또 다른 효이자 사랑의 방식입니다. 부모님 요양원 선택에 고민이 많으신 보호자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